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업무 분야 중 호주 이민법 분야가 있습니다. 이민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비자 계획, 비자 신청, 또 거절된 비자에 대한 정부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 신청, 그리고 정부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이끄는 등 다양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과 관련된 각종 문의나 사건 의뢰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사무실 전화 연락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호주 비자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내용들을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한 도표와 도식화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름하여 Australia Visa Process Map Onshow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가 준비한 인포그래픽으로서 호주 내에서 호주 비자를 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비자와 관련된 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려놓은 설명서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호주 비자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주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호주를 방문하거나 체류하거나 호주에서 거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VISA라는 영어 단어에 해당되는 이 비자라는 것은 한국말로 굳이 풀자면 사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권리를 풀어주는, 설명해주는 증서 또는 증거 정도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 비자는 신청, 즉 애플리케이션을 해서 호주 정부의 호주 이민성이라고 하는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이라고 하는 정부 기구가 승인을 해줄 것이냐, 거절을 할 것이냐 라는 행정 결정에 따라서 승인이 되게 될 경우에 그 비자를 그랜트 받았다라고 하게 됩니다. 즉 권리를 그랜트,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방문 또는 체류, 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승인된 비자에 어떤 컨디션, 즉 제약 조건이 붙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비자를 통해서 방문, 체류, 거주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제약 조건, 즉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일을 할 수 있느냐,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고용주, 즉 직장, 직업 또는 고용처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의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비자를 신청해서 그에 합당한 행정부의 이민성이라고 하는 부처에서 승인을 내줄 거냐 거절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결정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 대표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꼽자면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의 멤버 또는 각국 정상들이 호주 방문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하여 호주 내에서 외교적인 업무 내용들을 다루고자 할 경우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있거나 또는 종이로 된 페이퍼 애플리케이션 폼에다가 일일이 다 적어서 호주 이민성의 특정 장소에다가 우편이든 인편이든 접수를 하여 비자 승인 또는 거절에 해당되는 행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죠? 퀸 엘리자베스가 호주 방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자 신청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Special Purpose Visa라고 해서 특수 목적용 비자라는 것이 호주 이민법 하에서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나 이 지금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스페셜 퍼포스 비자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자를 신청하여 그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 또는 거절이라고 하는 행정 결정을 통하여 나의 방문, 체류, 거주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정해지게 된다. 그 권리가 정해지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백여 종류에 달하는 호주 비자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호주 비자에 도대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각각 서브 클래스를 카운트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다가 숫자를 틀리고 다시 하다가 결국에는 대략적인 러프한 개수 정도만을 세워본 적이 있죠. 그때 기억에 따르면 한 180여 종에서 190여 종 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200여 종 미만의 서브클래스들이 신청 가능한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방문자, 관광비자 또는 취업비자, 기술이민 비자, 가족이민 비자, 그 다음에 사업비자 등등 10여 개 또는 많아봐야 20여 개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인 비자만이 신청 가능한 비자, 현실적인 비자라고 꼽을 수 있겠죠. 그나마도 비자를 신청한다고 모든 내가 원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200여 종 조금 못 되는 그 수많은 비자 중에서 도대체 나의 상황에 맞는 비자가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자를 제대로 찾아내는 과정 중에서 제대로 된 어드바이저가 필요하게 되죠. 훌륭한 이민 변호사를 만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은 훨씬 더 승산이 높은 비자를 애초에 처음부터 선택하여 준비를 하게 되실 것이고, 준비가 될 경우에 비로소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비자가 나올까요? 컴퓨터가 디시전을 내려주는 그런 원더풀한 시츄에이션은 몇몇 제한적인 비자에 국한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자비자 ETA라고 해서 Electronic Travel Authority라고 하는 항공권을 구입할 때 특정 국가 국민들에게 자동으로 항공권 구입 시에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된 여권을 통하여 여러분들 각각에게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신청한 비자의 조건들을 맞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더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지정된 시간 내에 추가 요청한 서류들이 제대로 들어왔는 것인가, 이를 통해 비자 심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심사를 하다 보니 이민성 장관의 재량을 부여받은 대리권을 가진 이민성의 케이스 오피서라고 하는 이민성 심사 담당관이 해당되는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를 하던 도중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들이 생길 수도 있고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 간 인테그리티가 맞지 않아서 사실 해명을 하라든지, 또는 지금 제출한 정보 중 이런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소명을 해보라 라고 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신청한 비자가 요구하는 각각의 조건들을 다 맞춘 경우 비자는 바로 그랜트라고 하는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비자가 승인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자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비자는 신청한 비자가 승인됐으면 그 비자를 가지고 호주를 방문하거나 체류하거나 거주하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거절이 된 경우, 지금 우리는 온쇼어 애플리케이션, 즉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 끝에
비자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거절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비자가 거절됐다고 다 끝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초이스입니다. 끝났다. 더 이상 재심이고 뭐고 필요 없고 더 이상 볼 것 없다. 짐 싸서 호주를 떠나겠다라고 하시면 그는 그 나름대로 존중할 만한 결정입니다. 즉 방문, 거주, 체류, 방문, 체류,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비자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거주 또는 체류를 하실 수 없으니 호주를 떠나야 되겠죠. 그죠? 호주를 떠나지 않고 내가 신청한 비자에 대한 이민성의 거절이라고 하는 행정결정이 부당하다,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실 경우에는 비로소 재심이라고 하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이 언제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인 그리고 스트릭트한 타임 리미테이션이 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21일 또는 비자 캔슬의 경우에는 7일 안 또는 이민성의 디텐션 센터에 구류가 되는 시점에서는 5분 내 이렇게 굉장히 스트릭트한 타임 리미테이션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게다가 재심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정이 번복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가능성 없는 재심 신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산이 없는 경우에 과연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심 신청 어디에 하냐고요?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이라고 줄여서 AAT라고 하는 정부 기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 아닙니다. 때때로 법원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부속 기구는 아니고 행정부의 부속 기구에 불과합니다. 자, 재심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에 무언가 액션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수된 재심 신청분은 AAT의 파일에 프로세싱이 되어서 결국에는 히어링이라고 해서 심리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다.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트라이뷰널 멤버, 즉 재심을 결정하게 되는 트라이뷰널 멤버, 재판으로 치자면 판사급에 해당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트라이뷰널 멤버가 새로운 프레쉬 에비던스를 가지고 또는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보강된 항변서 서브미션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신청한 비자가 승인되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심사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심 확정이라고 해서 affirmation이라고 하는 부분, 즉 비자가 거절됐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했고 그 재심 신청 과정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원심 확정이면 뭐겠습니까? 즉 비자 신청분에 대한 거절이라고 하는 행정부의 결정이 확정된 겁니다. 즉 비자 거절이 확정된 거죠. 또는 때에 따라 굉장히 레어하게 극히 드물게 트라이뷰널 AAT 자체에서 비자를 승인시켜 줘 버리는 결론도 내릴 수 있습니다. Replace of decision with a favorable decision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기에 조금 힘드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심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경우에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Remit with Direction 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즉 첫 번째 오리지널 디시전, 즉 비자 거절을 내리는 과정에서 왜 비자를 거절하는 행정부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grounds, 즉 reason이 있었는데요. 비자 거절의 사유가 있었는데 그 사유가 맞지 않다. 그러므로 그 사유는 없고 그 부분은 맞는 걸로 인정하고
다시 이민성에서 비자 심사를 속개하라, 재개하라 라고 하는 형태로 remit with direction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내가 최초에 신청한 비자는 AAT의 심리를 거쳐 remit with direction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하여 다시 이민성으로 환송이 되어 이민성에서는 부여받은 다이렉션을 토대로 남은 비자 심사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은 비자 조건들 중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맞아지게 될 경우에 비자가 승인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비자 요건 중에서도 비자 거절의 사유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다시 리퓨즐이 되게 되겠죠. 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절된 내용을 토대로 또다시 재심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보게 되는 그런 굉장히 길고도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pathway를 밟아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의뢰인 중에서 과거에 잘못된 비자 신청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재심에서 원심을 꺾어내고 그 다음 비자 심사를 속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검사에서 탈락이 될 여지가 생겼다라든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음주운전 또는 dangerous driving 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 캐릭터 테스트라고 하는 신원조회 과정을 넘기지 못하여 비자가 다시금 다른 이유로서 거절되는 경우를 맞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역시도 차근차근 비자 거절의 사유와 그에 합당한 증거 또는 번복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또다시 새롭게 AAT 재심기구에서 재심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 역시 박창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박인코의 이민전문팀 변호사들과 상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심리에서 원심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인가? 정부 또는 정부의 다른 재심 기구에서 비자가 거절되었고 거절된 게 확정되었으니 그리 알아라 라고 한다고 100%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 또는 정부의 부속기구 중 재심기구에 해당되는 AAT에서 만약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행정소송, 영어로는 Judicial Review라고 하는 절차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민성 장관 또는 장관의 힘을 빌은 케이스 오피서 또는 나아가 AAT의 트라이브널 멤버 또는 AAT라고 하는 재심기구 자체가 월권을 하여 본인들이 가진 파워보다도 더 많은 힘을 가지고 합법적이지 않은 행정결정을 내렸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요구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재판을 신청하기에는 굉장히 스트릭트한 타임 리미테이션, 즉 소송 시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AAT에서 원심 확정, 즉 비자 신청에 대한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즉시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게 행정소송에 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 법원은 비자를 내어주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 이민성이든 AAT든 행정결정을 내린 과정 중 합법적인 절차 또는 파워를 넘어서는 이유로 인하여 제대로 된 행정결정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번복시키고 다시금 새롭게 심사를 하라고 하는 법원의 다이렉션, 저지먼트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다시 비자 심사를 하게 되죠. 만약에
행정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가 디스미스이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즉 소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이 일반적으로는 내가 신청한 비자의 결과가 unsuccessful, 즉 refuse 됐고 AAT 재심기구에서 비자 거절이 확정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내가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끝이 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방법을 굳이 찾자면 바로 이민성 장관의 퍼스널 파워를 통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부당한 또는 이러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타깝게도 비자 거절이라고 하는 결과가 확정되고 행정소송에서도 나의 소송의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민성 장관에게 탄원을 하여 새로운 비자를 달라라고 읍소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으로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레어하고요. 게다가 이민성 장관의 퍼스널 파워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해당된 장관의 성향에 굉장히 많은 그 성향에 좌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장관 탄원을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날 것이냐,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자 신청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 굉장히 간단해 보이셨죠? 하지만 하나하나 그 과정, 비자 신청 사이클을 살펴본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도표와 도식화된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비자를 준비하는 시점에도 이민 변호사의 상담이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밝혀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자를 접수하고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가 요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해온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 있고 현명하고 능숙한 이민 변호사가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는 자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 거절이 됐다면 어떨까요? 포기하고 갈까요? 아니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재심 신청을 해볼 것입니까? 그리고 그 재심 신청을 할 때 어떠한 기준에서 어떤 준비를 하여 제대로 항변을 해보실 겁니까? 혼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을 변호해줄 이민 변호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행정소송은 어떻고요? 행정소송은 이민 변호사 또는 꼭 이민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만이 여러분들을 대리하여 법원에서 싸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장관 탄원이라고 하는 절차까지 가게 된다면 이 긴 여정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밟아가시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르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의 파트너 변호사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껏 저는 비자 승인 또는 거절된 비자 결정에 대해서 번복을 시도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국에는 꺾어내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받았던 여러분들의 비자가 만약에 캔슬되면 어떡할까요? 내가 갖고 있던 것들 뺏길 때의 심정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서두의 타임 리미테이션 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비자가 캔슬된 경우에는 7일 안에 재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간단히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자가 취소될 경우, 호주 안에서 취소됐을 경우에 반드시 7일 안에 여러분들은 취소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AAT라고 하는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신청해야 됩니다. 디텐션 센터에서 비자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5분 안에 해야 됩니다. 브리칭 비자 2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너무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7일 안에 AAT에 갔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멀쩡히 갖고 계시던 비자가 취소되는 과정에서는 그냥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 이민성은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of Your Visa라고 하는 NYCC라고 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줬음에 분명하고요.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취소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비자를 취소시킨 것입니다. 즉 이미 이민성 입장에서는 비자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민성이 가지고 있는 그 비자 취소의 사유가 제대로 되었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또는 비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취소시켜서는 안 된다, 아니대요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AAT에서 재심을 통하여 트라이브널 멤버를 설득해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설마 굉장히 쉽게 서류 한 장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법무법인 박앵코의 전문 이민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또는 여러분의 호주 생활을 위해서 이민 대계 비자 플랜을 세우고자 하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